한자에도 알파벳이 있을까요? 어느 나라 언어든지 다 알파벳을 공부하고 시작합니다. 한글도 기역, 니은, 디귿, 영어도 ABCD, 일본어도 아이웨어 이렇게 해서 글자 공부를 하는데 한자는 우리는 무조건 외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자에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숫자를 알파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14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숫자 플러스 기본자가 좀 더 있습니다. 합치면 대충 한 280자 정도가 알파벳입니다. 기본자예요. 이 기본자를 먼저 배우고 한자를 배워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경향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외우기 시작했어요. 한자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한자도 외국어이기 때문에 어떤 외국어든지 다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80자나 되는 알파벳을 어떻게 다 외우느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거 그냥 외우기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점주, 뚜를곤, 갈고리글, 비침별 이런 식으로 획수순으로 쫙 나와 있어요. 280여 자나 되는 그 기본 글자를 이런 식으로 다 외운다? 불가능합니다.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한자의 알파벳을 가지고 한자를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쉽게 말하면 알파벳이라는 것은 이제 그림 글자예요. 그러니까 280여자라는 것은 이 기본 글자라는 것은 이 그림 글자가 한 280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본 글자가. 이 기본 그림 글자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280자는 다 그림 값이 있어요. 요거는 산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요거는 내천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 이렇게 된 것은 사람이 옆모습이죠? 사람입니다. 이처럼 요런 기본 글자는 다 그림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이게 이게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이걸 나타내는지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글자는 산을 나타내는 글자다. 요 글자는 강을 나타내는 글자다. 요 글자는 사람을 뜻하는 글자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그림값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농경지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농경지. 이 농경지가 이렇게 된 농경지가 줄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경계잖아. 농경지의 경계를 강조한 글자가 밭전자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보시면 비록 농경지가 연상이 안 되더라도 이 글자는 과거에 밭을 본뜬 글자다. 그러니까 이 글자의 그림값은 뭐예요? 밭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글자는 또 뭘까요? 이렇게 된 글자는 뭘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활이죠. 지금 글자로 봐서는 요 글자가 연결이 안 될지 모르지만 이 활궁자는 이 활의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그러니까 현재 글자가 비록 약간의 옛날 모습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 궁자를 보시면 이것의 그림값은 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값이라는 것은 그 기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 그림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는 사람을 본뜬 글자고 매산자는 산을 본뜬 글자고 내천자는 강을 본뜬 글자고 밭전자는 농경지를 본뜬 글자고 활궁자는 활을 본뜬 글자입니다. 화살은 화살시 그러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 화살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지금의 글자 모양과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따질 필요가 없어.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이 글자가 이렇게 정리된 것이고 원래 뜻은 화살 모양을 본뜬 글자다 이런 얘기예요. 280자 정도가 되는 기본 글자들이 그 기본 그림값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기본 그림값을 가지고 280자만 가지고 다 모든 복잡한 글자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 인과 매 산을 합치면 이게 이제 신선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매산을 합치면 이게 신선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값을 갖고 있는 산에 사는 사람, 그림값을 갖고 있는 두 개의 글자를 합치면 또 새로운 글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뜻이 좀 유사한 것들. 그죠? 뜻을 합쳐가지고 좀 더 이 두 개의 뜻이 합쳐진 글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과 나무가 합쳐진 뭐예요?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뜻이 많지 않아요. 나무에 기대어 있거나 나무 아래서 쉬고 있거나 실휴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그림 값을 갖고 있는 이 알파벳들이 모여서 보다 더 복잡한 글자가 되는 겁니다. 이미 했던 글자 가운데서 이게 풀초자예요. 고기어자입니다. 벼화자입니다. 자, 사람이 병들었을 때 잘 먹어야 된다 그러죠? 이 풀초가 상징하는 약초, 약이죠. 옛날의 약들은 다 약초예요. 한약 재료가 나무 뿌리라든가 풀 말려서, 그러죠? 그러니까 촉은 목피인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약재로 썼습니다. 이 풀초가 약을 상징하는 글자예요. 약 먹고, 고기, 민물고기지만 고기 잘 먹고, 벼화가 상징하는 밥, 음식 잘 먹으면 앓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소생할 소자, 살아날 소자, 일어날 소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시죠. 자, 요것이 있고 이미 했던 글자입니다. 여기에서 요 글자와 보입니까? 그 다음에 화살시와 그 다음에 창수와 그 다음에 이제 술류가 나오죠. 자, 화살과 창은 그림값이 지금 없습니다만, 화살은 이거 그림값의 화살이에요. 이건 창입니다. 찌르는 창, 막대기. 자, 화살과 창이 등장했다는 것은 싸우는 전쟁터예요. 화살이 날아와서 삐욱 날아와서 지금 몸에 박혔습니다. 부상 입었죠. 부상 입은 데다가 술을 갖다 부어서 치료하는 장면에서 의원의가 탄생한 겁니다. 이처럼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림값들을 이용해서 복잡한 글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부품이 4개씩 사용된 글자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2개, 3개 정도면 새로운 글자를 다 만들어냅니다. 한자는 알파벳이 있어요. 알파벳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부숫자만 알파벳이 아니고, 부숫자는 이제 한자를 찾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것이고, 여기에다가 기본 글자 조금 더 합치면 약 280여자의 글자가 있습니다. 이 280여자의 기본자가, 이것이 바로 그림값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림값들을 합치면서 조금 더 복잡한 글자들, 좀 더 의미가 더 있는 글자들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러니까 복잡한 글자 앞에는 그것보다 반드시 단순한 글자가 있고, 마지막까지 남는 글자를 우리가 이 기본 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 글자의 그림값만 다 알면 모르는 글자를 할지라도 대충 무슨 뜻인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자를 공부하게 되면 한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추리력이라든가 응용력, 상상력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창의력 교육을 따로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신입사원들 아니면 그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어떤 능률을 더 올리기 위해서, 생산성을 더 올리기 위해서 창의력 교육을 시키는 데가 많은데, 창의력을 위한 따로 공부시킬 게 없어요. 한자 공부만 시키시면 창의력이 무궁발전합니다. 물론 한자 공부도 그냥 무조건 암기식으로 공부해서는 창의력은 말살되는 거지만, 이런 방식으로 분해조립식 방식으로 한자를 공부하면 창의력이 아주 발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4자, 약 280자나 되는 이 알파벳을 어떻게 다 배울 수 있느냐? 한자는 그림 글자이기 때문에 그림 글자의 그 특성만 잘 파악하면 280자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한자는 지금 강의하는 것은 이미 제가 단편적으로 강의한 것들을 좀 모아놓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한자는 한자의 사용 주체가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움직임을 우리가 삶이라고 합니다. 라이프죠. 또 삶의 터전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한자의 조자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214자 알파벳이 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280자 정도 되는 기본 글자가 이 범주를 벗어난 글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림 글자의 특성상 복잡하면 안 돼요.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나만 아는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린 글자는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과 내가 공감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객관적이어야 되고 단순해야 됩니다.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이것이 산이라고 하면 객관적이고 단순하죠. 이것이 내라고 하면 강이라고 하면 객관적이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막말로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게 사과라고 합시다. 어느 누가 이거를 사과라고 하겠습니까? 최순실이라면 혹시 사과라고 할지 모르죠. 이명박이라 그러면 혹시 사과라고 할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이건 뭐 지렁이나 뭐 이런 거지 사과랑 연관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거 사과라고 합시다면 그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이거나 복잡하면은 그림이 안 됩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요. 한자는 객관적이어야 되고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의 이 그림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한자의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관련된 데서 그림을 가져와야 되고 사람의 움직임이 삶이기 때문에 삶과 관련된 데서 글자를 가져와야 됩니다. 삶의 터전은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글자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것이 한자의 조자 원리예요. 사람 가운데서도 신체, 그 다음에 사람, 신분을 이용합니다.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 그 다음에 의식주, 그 다음에 농경, 직업이에요. 자연은 동물, 산천초목, 천체, 그 다음에 예의 없는 법은 없죠? 기타. 기타는 이제 부호하고 숫자입니다. 한자의 280여 자나 되는 그 기본 글자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사람, 삶, 자연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 삶, 자연도 3분류하면 신체, 사람, 신분으로 나눌 수 있고 삶은 전쟁, 의식주, 농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의 터전, 자연은 동물, 산천초목, 천체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있는데 부호와 숫자. 여기에서 280여 자가 되는 기본 글자가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기본 글자에 대한 그림감만 딱 알고 있으면 한자 공부는 재밌어집니다. 공부를 재밌게 하는 놈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한자를 공부하실 때는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 알파벳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파벳은 거듭 강조합니다만 214자의 부숫자와 기본자를 좀 더 합쳐가지고 약 280여 자가 되는 기본자가 있다는 사실, 그 기본자는 여기서 태어난다. 사람, 삶, 자연에서 태어난다는 사실. 이 사람도 신체, 사람, 신분으로 나누고 삶은 전쟁, 의식주, 농경으로 나누고 자연은 동물, 신체, 천체로 나누고 기타의 부호와 숫자가 있다. 이렇게 나누면 약 30여 자밖에 안 됩니다. 30여 자의 알파벳이 정리가 됩니다. 공통 분모로 묶어버리면 한자의 알파벳은 30자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자 알파벳이 정말 30자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